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국영 강사입니다. 377번의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풀어보죠.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은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죠. 재산상 피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틀렸고요. 2번, 우리가 가해자랑 피해자 사이에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있으면 안타깝게도 자기들이 짜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좀 안타깝지만. 그 다음에 3번이 범죄 피해자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너 받아가라. 그래서 송달도 됐어요. 그러면 이제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은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4번은 올해 경찰근무 시험에서도 나왔는데 우리가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 경우를 포함하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해외에서 다치신 경우까지는 우리나라가 어쩔 수 없죠. 그래서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공부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378번. 이거 어려운 지문이에요.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의 주체는 자연인까지는 되는데 법인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생명, 신체의 피해이기 때문에 법인은 생명, 신체를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법인 틀렸고요. 외국인은 상호보증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다. 2번 타인의 범죄 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배우자, 직계 친족뿐만 아니라 구조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도와주려는 사람도 우리가 다쳤을 때 범죄 피해자로 보고, 그 다음에 20조 또는 21조 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제외하고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하는데, 이 가해자가 정당 행위인 경우에요. 그럼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을 청구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이제 21조 1항이 정당 방위죠.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가해자가 잘못을 없죠. 그래서 피해자가 피해를 얻더라도 우리가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과실에 의한 행위도 제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우리가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4번 피고인의 형사보상 청구권은 제한헌법 오케이. 그 다음에 형사보상 청구권이 현행헌법에서 피해자에게 확대됐다 오케이. 그 다음에 현행범 이렇게 현행범 해가지고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은 현행헌법 오케이 해가지고 1번이 답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379번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같은 판례인데 우리가 이제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의 대상을 일단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 범죄 피해 한정한다. 그 다음에 앞으로 좀 여유가 되면은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의 경우도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는 제외가 되어 있는 게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범죄 피해자 구조금의 지급 신청은 한 날로부터 3년 조심해야 돼요.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인데 5년이라고 잘못 암기하면 안 됩니다. 3번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 또는 고발 등 단서를 제공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다가 구조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도 범죄 피해금을 주고받는다. 맞고, 그 다음에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은 생명, 신체 피해이기 때문에 2분의 1이든 어쨌든 간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냥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5번도 경찰 간부 시험에서 최근에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구조 피해자나 유족이 다른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으면은 또 범죄 피해자 구조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물어주는 게 원칙이거나 보험회사에서 해결하는 게 원칙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4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상호보증, 외국인은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맞고, 과실에 의한 행위로 사망하거나 장애 또는 중상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맞고 이렇게 읽으면 되고,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해야 되고 여러분들 영역 바뀌려면은 선박이나 항공기 즉 기국주의를 말하기 때문에 맞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유족배상금이 있는데요. 우리가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의 유족 구조금은 적극적 손해가 아니라 소극적 손해죠. 즉 일실이익을 말해요. 치료비 그대가 아니라 그 사람이 돌아가지 않았다면은 앞으로 몇 년 동안 벌 수 있었던 돈, 이것을 우리가 유족 구조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소극적 손해에 해당합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범죄 피해자의 개념에는 우리가 범죄 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 배우자, 사실관의 혼인관계도 포함한다. 직계 또는 형제자매를 말하는데 요거랑 달라요, 여러분들. 요거는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누구끼리 있냐면 피해자랑 가해자끼리 있는 겁니다. 이런 거랑, 그 다음에 피해자에게 해당하는데 생명을 신체를 침해받았다면 사실상의 혼인 배우자도 이런 경우에는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서로 다른 문제니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알겠죠? 네.
다음에 이번 파트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한 10문제 정도 되는데 이번에는 2문제 정도로 해서 끊어버리고 다음 회차에서 8문제 풀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2페이지까지 풀 건데 381번입니다. 공무원 연금법상의 연금수급권은 공법상의 권리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민사법 사적 권리로서 성격이 같이 있죠. 그래서 무조건 민법상의 법리와 순위에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법상의 권리도 있으니까. 그래서 독자적으로 기울할 수 있다. 이거 맞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 일시금을 지급받았으면 한 방에 돈을 받아간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돈이 없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또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슬픈 판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업무상 질병인데 그 입증 책임,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입증 책임을 근로자가 부담을 해요. 그래서 회사가 우리들에게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라 회사가 잘못을 했다라고 입증 책임을 그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주장해야 되는데 이것은 조금 슬픈 판례입니다. 그래서 헌법 위배되지는 않는다 해가지고 슬프다는 의미는 헌법 위배되지 않는 판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고요. 4번인데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인데 여러분들 임시 수용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우리가 이제 상업지구나 공업지구와 관련된 재개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거시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을 보장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애초에 주거시설이 물질적인 생활이랑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는 해설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한조차 안 합니다. 침해도 안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틀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4번이 답입니다. 자, 이번 회차에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죠. 우리 사회국가 원리는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이건 맞죠. 사회국가란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 질서 형성을 위해 관여하고 간섭하고 분배하고 조정할 수 있고 실질적인 조건을 마련해 주면 된다. 이 3번은 틀렸는데 사회적 기본권이 있다 해서 무조건 최우선적인 배려는 아니죠. 적절한 고려이죠. 최우선적인 고려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2번.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인가요? 1948년 평등권은 헌법은 재헌헌법이죠. 평등권 있었고 신체의 자유 있었고 직업의 자유는 없었습니다. 직업의 자유는 제5차 개정헌법 때 있었죠. 인, 감, 극, 단, 찍 직업의 자유가 5차 개정헌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1948년에 재헌헌법을 넣었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 맞다고 볼 수 있지만 여기에 출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살려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다음 회차에는 383번부터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